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이었고 하객들은 샴페인을 든 채 여기저기서 축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며느리 최수진은 명품 한복을 입은 채 귀빈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낡은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이 수첩을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저를 보고 손녀 서연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저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다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 첫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수첩에는요, 지난 3년간 제가 본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손녀 서연이가 재빨리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저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참아왔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3년 전 2022년 8월.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만 제게는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박영자 할머니. CT 사진 속 제 뇌를 가리키는 의사의 펜 끝이 떨려 보였습니다. 아니, 떨린 건 제 시선이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중요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한 건가요? 불 같은 거 켜놓고 까먹으신다든지. 초기 단계라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만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진우는 회사에 있어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게요. 걱정 마세요. 겉으로는 다정한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관리해드려야죠.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아직 내가 정신은 멀쩡하다.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서랍에서 통장 묶음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다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놓은 반찬은 김치 한 접시와 나물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 앞에는 생선구이며 불고기며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아들 진우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입맛이 없으시대요. 병원 다녀오시더니 기운이 없으신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막내 손녀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단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트리시면 어떡해요? 나는 아직. 어머님, 치매 걸렸잖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잊으실 텐데 뭐하러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진우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치매 진단 하나로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시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던 검은색 수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펜을 꺼내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치매 진단받은 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 내 통장 가져감. 반말 시작. 어차피 내일이면 잊는다고 함.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정신 멀쩡하다. 나는 다 기억한다. 다 적어둘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베개 밑에 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날 어떻게 여기나 두고 보자. 내가 다 기억한다. 다 적어둔다. 그날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제가 국을 뜨려고 하면 며느리는 국그릇을 확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손이 멀쩡하다.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환자는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요. 화상 입으시면 어떡해요?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 진우는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가고 며느리는 외출한 사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을 주우려 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복도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엌 바닥에 깨진 그릇을 보더니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워서가 아니라 치매 걸린 사람이 뭘 한다고 설거지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나? 아들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는 몰라. 내가 매일 치우는 거. 어머님 혼자 계시면 불도 켜놓고 까먹으시고 문 잠그는 것도 잊으시고. 이러다가 우리 집 다 태워버리실 거야.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불을 켜놓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엄마, 그냥 방에서 쉬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들이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진우야,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위험해요. 방에서 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헛웃음을 치며 쇼핑백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구두 상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을요.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저는 베개 밑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설거지하다 그릇 깼음. 며느리가 치매 걸린 사람이 뭘 한다고라고 소리침. 아들은 아내 편만 듦. 적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지방 출장으로 이틀째 집에 없는 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 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는 치매 걸렸어. 내일이면 다 잊을 거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젊어 보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좀만 기다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 남편은? 걔는 바보야. 내가 뭘 해도 몰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비웃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2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적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 낯선 남자를 집에 들임. 아들 진우는 출장 중. 남자 이름은 민호. 며느리가 나를 치매 걸려서 내일이면 잊는다고 말함. 요양원 보낼 계획 있음. 글을 다 쓰고 나니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날 뭘로 보나? 치매 걸린 늙은이로 보지. 내일이면 잊을 사람으로 보지. 하지만 나는 다 기억한다. 다 적어둘 것이다. 언젠가 이 수첩이 너희를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수첩을 꼭 껴안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꿈꿨습니다. 2023년 1월. 수첩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제가 기록한 내용만 해도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쇼핑, 통장에서 돈 빼간 날짜, 불륜남 민호와 만난 횟수까지요.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수첩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2023년 1월 8일. 며느리 돌아가신 시아버지 통장에서 300만 원 인출. 본인 옷 사는데 사용. 적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수첩을 이불 아래로 숨겼습니다. 할머니. 막내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들어오렴.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서연이가 이불 밑을 가리켰습니다. 수첩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할미 일기란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다는 거요. 저도 다 봤어요.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제도 할머니 저녁 드실 때 엄마가 국 식기 전에 치워버렸잖아요. 할머니가 더 드시려고 했는데.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단다. 할미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이상해요. 할머니 편을 안 드시잖아요. 맨날 엄마 편만 들고.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할미는 고맙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차갑디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22살 손녀라니요. 고맙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수첩에 뭐 적으세요? 정말 일기예요? 저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미가 하나 물어볼게. 네, 할머니. 너는 할미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멀쩡하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럼 할미 말 믿어주겠니? 물론이죠. 저는 천천히 이불 아래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이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요. 서연이는 수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전부 진짜예요? 다 진짜란다. 할미가 직접 본 거야.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요? 아빠 출장 갔을 때요?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야. 저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도 빼갔고 할미 앞에서 대놓고 치매 걸려서 내일이면 잊는다고 말했단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한테 말씀 안 하세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 아빠는 엄마 말만 믿을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할미는 참고 기다릴 거란다. 기다려요? 뭘요? 때를 말이야. 저는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이 수첩에 적힌 걸 다 폭로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할미는 더 많이 기록할 거란다. 서연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뭘 도와준다는 거니? 엄마가 이상한 행동하면 제가 할머니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몰래 사진도 찍고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는 저를 의심 안 해요. 저 착한 딸이잖아요. 서연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할머니, 우리 꼭 성공해요. 엄마한테 당한 거 다 갚아줘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손녀 서연이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함.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정말이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여, 두고 보거라. 2024년 3월. 1년 하고도 5달이 흘렀습니다. 수첩은 이제 반 이상 채워졌습니다. 45페이지가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죄목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2023년 5월 3일. 며느리 불륜남 민호에게 500만 원 송금. 아들 명의 카드 사용. 2023년 11월 20일. 며느리 아들 몰래 아들 명의로 대출 2천만 원. 본인 차 바꾸는데 사용. 적으면 적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륜남 민호였습니다. 어떻게 찍었니? 엄마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길래 몰래 따라갔어요. 할머니, 이거 증거되죠? 서연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잘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며느리 불륜남과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서연이가 사진 촬영. 증거 확보. 서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이제 증거 충분하잖아요. 아직이란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할미가 알려줄게. 때요? 응.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폭로할 거야. 제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때까지 제가 더 열심히 증거 모을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민호야. 걱정 마. 곧 돈 생겨.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훈이 결혼자금. 시어머니가 손주 결혼 축하금으로 5천만 원 준다고 했거든. 그거 내가 관리한다고 했어.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결혼자금까지. 반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 어차피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나중에 얼마 줬는지도 기억 못할 거야. 며느리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이제 손주들까지 해칠 작정인가?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봐. 사랑해. 며느리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치 자상한 며느리인 양말입니다. 먹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괜찮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첩을 꺼내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며느리 불륜남 민호와 통화 내용 엿드듬. 지훈이 결혼자금 5천만 원 중 반을 빼돌릴 계획.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나중에 얼마 줬는지 기억 못할 것이라고 말함.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미를 잘 따랐던 아이예요. 그 아이의 결혼자금까지 빼돌리다니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큰손자 지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잘 지냈니?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5달 뒤에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지훈아. 할머니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럼 할미가 꼭 갈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부분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디데이 2024년 8월 20일. 손주 지훈이 결혼식.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을 폭로한다. 수진아,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펜을 놓고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수첩은 이제 며느리의 죄를 심판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5달. 그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요. 손녀 서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할미한테 와봐라. 잠시 후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디데이가 정해졌다. 저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훈이 오빠 결혼식이요? 그래. 그날 모든 걸 폭로할 거란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더 열심히 증거를 모으자.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볼게요. 통화 내역이랑 문자 메시지요. 고맙구나, 서연아.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꼭 성공해요. 엄마한테 당한 거 다 갚아줘요. 그래, 꼭 그렇게 할 거란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여, 너는 지금 행복하겠지. 남편도 속이고 시어머니도 무시하고 손주 돈까지 빼돌릴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5달 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할미가 내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정말이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6월 결혼식 2달 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방에서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말이야.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도 어머님이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잖아. 불날 뻔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여보, 지훈이 결혼식이 2달 뒤야.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혹시라도 어머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 괜찮은 요양원 있더라고.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 알았어. 가보자.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작정인가요? 그럼 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결혼식 날까지는 버텨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정신이 멀쩡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며느리가 팸플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요양원이에요. 환경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움만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나는 안 간다고 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잖아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이건 가족이 결정할 문제예요. 진우 씨도 동의했어요. 며느리는 팸플릿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팸플릿을 구겨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양원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들었구나. 할머니, 어떡해요? 요양원 가시면 결혼식 날 계획이 안 갈 거란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떡해요? 아빠도 동의하셨는데요. 서연아, 할미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2달이야.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네, 할머니. 그리고 만약 할미가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결혼식 날만큼은 나올 수 있게 해줘. 어떡해요? 지훈이 오빠한테 부탁해. 할머니가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 한다고. 그럼 오빠가 뭐라도 해줄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고맙구나. 며칠 후 서연이가 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핸드폰 몰래 봤는데요.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불륜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했어요. 여기 봐요. 서연이가 자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 그럼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 지훈이 결혼식 끝나면 우리 제주도 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증거되죠, 할머니? 그럼 완벽한 증거란다. 저는 서연이의 핸드폰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며느리가 불륜남에게 보낸 문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자주 만날 수 있다. 증거 확보. 서연이가 캡처. 할머니, 이제 정말 증거가 많네요. 그래. 이제 거의 다 됐다. 저는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할미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 뭐예요? 며느리가 통장에서 돈 빼간 증거.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거. 어떻게 구해요? 내 아빠 통장 거래 내역을 복사해 올 수 있겠니?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할머니. 아빠 서재에 통장이랑 서류들 있거든요. 조심해라. 들키면 안 돼. 네, 할머니. 이틀 후 서연이가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가져왔어요. 제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며느리가 지난 2년간 빼간 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수첩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결혼식 날만 기다리면 돼.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맙구나. 너 없었으면 할미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할머니, 우리 꼭 성공해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디데이까지 60일 남음.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내 죄를 낱낱이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요양원으로 나를 보내려 해도 소용없다. 결혼식 날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정말이지,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결혼식 당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는 연회장은 꽃으로 가득했고 하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랑 지훈이와 신부는 단상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며느리 수지는 명품 한복을 입고 귀빈석을 누비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결혼이에요. 정말 기쁘네요. 며느리가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니까요. 손녀 서연이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준비됐단다. 저는 핸드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3년간 기록한 검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화이팅이에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 타워에 샴페인을 부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들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옆에 서 있던 사회자에게 다가가 손짓했습니다. 마이크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다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신랑 지훈이의 할머니 박영자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서연이가 재빨리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씀 들어봐요. 저는 핸드백에서 낡은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에는요, 지난 3년간 제가 본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제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며느리 최수진 씨는 제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 그만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2시.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낯선 남자를 집안에 들였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예요.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치매 걸리셨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치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내일이면 다 잊을 거야 라고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 기억했고 다 적어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2일. 며느리는 제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요. 2023년 5월 3일. 며느리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품인 금반지와 시계를 몰래 팔아치웠습니다. 아들 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치매 때문에. 며느리가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엄마 핸드폰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에요. 불륜 상대에게 보낸 거요. 서연이가 자기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투사되었습니다. 민호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 지훈이 결혼식 끝나면 제주도 가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도 조작이에요. 서연이, 내가 엄마를. 조작이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핸드폰에서 직접 캡처한 거예요. 날짜도 다 찍혀 있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며느리는 제 아들 명의로 대출 2천만 원을 받아 본인 차를 바꿨습니다. 2024년 3월 18일. 며느리는 지훈이 결혼자금 5천만 원 중 반을 불륜 상대와 함께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란다, 지훈아.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할미가 너한테 줄 결혼 축하금을 내 엄마가 빼돌리려 했어. 엄마. 지훈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2년간 엄마가 아빠 통장에서 빼간 돈이 총 4,200만 원입니다. 날짜별로 다 나와 있어요.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조작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당신 핸드폰 통화 내역 확인해 볼까? 아들 진우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핸드폰 줘봐. 여보. 줘보라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말고 갑자기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단다. 이제 알았으니까. 아들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손녀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고맙구나, 서연아. 너 아니었으면 할미 못했을 거야. 연 회장은 혼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3년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제가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결혼식 한 달 후. 가을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들 진우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들, 불륜, 횡령, 문서 위조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그녀가 빼돌린 모든 돈은 가족에게 반환 명령이 내려졌고 불륜 상대 강민호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는 이제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입니다. 결혼식에 있던 하객들이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박진우 씨 부인, 시어머니 돈 횡령하고 불륜까지 저질렀대.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엄마. 아들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진우야. 아침 드셨어요? 방금 먹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들은 매일같이 제게 사과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그만하거라. 내가 정신 차렸으면 됐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도장 다시 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엄마가 직접 관리하세요. 고맙구나.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네. 엄마한테 평생 죄를 지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해드려야죠. 저는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진짜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우리 손주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훈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 결혼식이 엉망이 됐지만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거짓 위에서 살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지.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너 아니었으면 할미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혼자 참으시면서 증거를 모으시다니.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이 수첩을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치매 진단받은 날. 그날부터 시작된 긴 싸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나는 이제 이 집의 진짜 어른이 되었다. 3년간의 참음이 헛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정신을 차렸고 손주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승리했다. 글을 다 쓰고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 이 수첩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견뎌낸 3년의 증거이자 제 승리의 기록이니까요.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알았다, 지금 나간다. 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아들이 제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고맙구나. 손주 지훈이와 서연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건배해요. 서연이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하니?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요. 모두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에서 진짜 어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먼저 반찬을 권했고 손주들은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말이지 3년을 참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3년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이겼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이 집, 이 가족, 내가 지켜냈어요. 그 며느리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소, 여보. 고생했소.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수첩을 쥐고 잠들 필요도 며느리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정말이지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